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토스 362회 빼 친절한 뱃살 사용 설명서. 오늘 이희성 전장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진행 맡을 저를 포함해서 3명의 MC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하면 되나요? 열정과 진심으로 CS하는 퍼실리테이터 박민수입니다. 네. 지방에서 오늘을 위해서 스카웃되어서 왔습니다. 뱃살의 모범을 보여드리는 알고 보니 컨설턴트, 깨어보니 기업가 4050 희망 디자이너 이건웅입니다. 네. 제가 요번에 제가 이 책을 선정하면서요. 네. 저희는 항상 그 MC가 바뀌어요. 관객 MC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북포럼의 5,000명 중에서 이거 MC 누가 적합할까? 딱 떠오르는 1순위가 여기 이건웅 쌤이에요. 저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뱃살이 딱 연상이 돼가지고 정말 딱 맞던가. 네. 저도 영광으로 지금 요청 받아서 왔는데 그건가요 이유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들켰다고 생각해요. 비교. 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 이희성 전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오늘 이제 뱃살이지 않습니까? 뱃살이니까 먼저 한번 제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MC들도 한번 뱃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저자님께서 뱃살 전문가잖아요. MC 사람의 뱃살 보면 감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러신가요? 네. 근데 어디까지 보여드려야 되나요? 저기 결혼한 지 10개월밖에 안 돼서 이 뱃살 보이면 저 결혼 잘못될 수도 있어요. 책임만 지시면 보여드릴까요? 난 다 책임. 그냥 그래요? 소개시켜 주시나요? 대표 안 한 될 것 명만. 같은데. 궁금한 게 네. 어떤 뱃살이 도대체 어떤 뱃살이 좋은 뱃살입니까? 그렇죠. 궁금하네요, 진짜. 어떤 뱃살이죠? 어떤 뱃살? 자연적인 뱃살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공적인 뱃살이 뭐 식스팩은 필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가장 자연스러운 뱃살. 네. 저자님의 뱃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따 한번 네. 이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이가 불타네요, 갑자기. 그럼 해피투게더 그 사우나톡 비슷하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이게 제목이 되게 빼 아주 그냥 그 딱 떠오르는데 이 제목을 누가 지었습니까? 제목. 저와 출판사 사장님이 같이 지었어요. 네. 공동으로. 예, 같이. 제 성격이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그게 맞았죠. 이 빼란 네 말씀.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잖아요. 네. 단순화 시킨 거죠. 책 제목도? 예, 내용도 단순하고 네네. 심플하게. 하여튼 오늘 좀 MC분들도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빼겠습니다. 알겠죠? 긴장되는 이건웅 쌤 조심하세요. 너무 말 많이 하면 중간에 빼요, 그냥. 뺍니다. 우리 오늘 책 주제가 빼기 때문에 바로 뺍니다, 오늘. 네. 조심하겠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시작했는데 긴장되네요. 긴장됩니다. 자, 먼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저자님께서도 책을 이 첫 번째 책이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뱃살 3대 무기 나왔잖아요. 네. 이거 나왔는데 이번에 빼는 또 이건 또 왜 나온 겁니까? 이거로 충분한 거 이거 충분한 건데 이거 또 왜 나온 거예요? 더 잘난 체하고 싶어서 잘난 체하고 싶어서 내게 됐죠. 그러니까 저 책에 저게 진실이 담겨져 있는데 씹으면 충분히 빠지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씹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쉬운 방법을 위해서 좀 다시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살이란 게 현대인들은 우리들 다 살 빼고 싶어 많거든요. 근데 뱃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허리살도 있고 뭐 여기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넓적다리 뭐 또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자님은 그게 뱃살에 집착하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선수 생활할 때 무슨 선수? 우리 몰라요. 그렇습니까? 다 알지 않아요. 몰라요. 제가 1982년 2월 달에 이제 프로 그 선수로 복싱 이제 데뷔를 했고 7월 달에 이제 신왕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태국의 산삭티 무항수인 선수를 6라운드 KO로 이긴 82년도 가장 유망주였던 네네.
와, 그러셨구나. 그러다 이제 제가 그때 키가 1m 78에 네. 평상시 체중 60kg 나가다가 허리 무릎 다치고 나서 이제 그 체중이 평상시 60에서 93kg, 98kg까지 거의 나가게 됐죠. 네네. 그때는 거의 인생이 내 삶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주로 좀 방랑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술 술 여자 여자는 여자는 비밀이에요. 여자는 없었나요? 여자 얘기는 빼. 방광이라니까 제가 이제 완전 지금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경험을 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네. 이게 다이어트 책인 건데요. 네. 이 책이 여러 다이어트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거하고 좀 차별된 점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다이어트 책을 많이 봤지만 다 그 책이고 이 책이 저 책이고 저 책이 저 책이더라고요.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진짜.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적인 거. 저는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그 살이 쪘다가 지금 그러니까 살만 뺀 게 아니라 저는 알코올 중독까지 다 회복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네. 제 삶의 경험을 이제 알린 거죠. 지금 순위가 이제 막 베스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는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게 알코올을요. 꼰충 줄 알았어요. 요즘에 이제 연로해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면 그렇게 쉽게 끊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장기간 뭐 몇 년 굉장히 길게 그런 기간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좀 극복하는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82년도 이제 신앙 받고 무항수린 키우고 막 승승장구할 때 다들 주변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 갑니다. 세계 챔피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TV에도 뭐 내가 나온 경기 다 KO로 이기고 펜네타도 이제 여중생들한테 펜네타. 전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적이 어떻게 됐어요? 8승 5KO. 이야. 엄청나네요. 네네. 8전 8승? 8전 8승 아니 1무 2패. 1무 2패.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부상으로 이제 KU패를 당했죠. 네네. 그러니까 더 인생이 처참했었습니다. 그러다 가만있어봐. 그러니까 왜 알코올 중독? 그러다 그냥 운동을 못한 게 아니라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고 세계 챔피언감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세계 챔피언 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83년도 3월 달에 마지막 시합인데 제가 3라운드 완전히 KO가 되셨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면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변명은 안 했어요. 완전히 저한테 졌죠. 저한테. 제 자신한테 져서 감량 실패했고 그래서 완전히 졌고 근데 재기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다시 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도 다녀보고 척추기 정도 받아보고 한방치료 다 받으면 계속 재발돼서 그때부터 이제 술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술을 선천적으로 좋아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5살 때 제 고향이 강원도 양구인데 모내기 할 때 어르신들이 막걸리. 이제 뭐 국수에다가 막걸리 드시고 제가 일할 때 제가 막걸리를 한 3대접을 먹었나 봐요. 5살짜리가? 5살 때 마셔가지고 어떡해. 그리고 타이밍에? 그리고 약 30분쯤 뒤에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물 많은 모내기 하는데 거기에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혼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명절 때 이게 차례 지내면 음복하잖아요. 그때 제 꿈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마음껏 이 술을 좀 먹으려고. 운동하면서도 이제 술을 조금씩 즐겼었죠. 자, 근데 술을 어떻게 끊으신 거예요? 중독이 됐는데. 중독이 된 거예요. 뭐술 때문에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먹으면 그 이제 울분이 이제 막 표출이 되더라고요. 막 물건을 부시고 막 머리로 전봇대를 받고 막 사람을 때리고 또 내가 맞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계속 술을 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에 안 가도 되는 내가 디스크하고 관절염이었기 때문에 디스크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또 싸움 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좀
건달을 네. 이제 주먹으로 반을 죽여놨어요. 건달 아작났겠다. 예, 신이랑이랑 붙었으니까. 고양리 쪽인데 우리 같은 쪽인데 네. 그래서 그쪽이 약간 있었는데 근데 그 선배가 저를 죽인다고 애들 풀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때 굉장히 공포를 느꼈을 때 집에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네. 관절염으로 빼려고 했는데 디스크로 잘 됐다. 이게 술 끊으면서 군생활 하자. 네. 세상으로 살자 해서 군에 갔는데 군에서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헌병대 가서 헌병대 당직대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막 영창 가고 그 영창을 갈 뻔했는데 또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군기육대로 가고 뭐 제대할 때는 하여튼 그 뭐 5분 대기조 출동시키고 아 근데 전방에 그래서 있었는데, 예. 술을 어떻게 끊었어요? 설마 지금 술 끊으신 겁니까 지금? 끊으신 거죠? 군대가 이유는 아니신 것 이렇게 같은데.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네. 제가 단주 모임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우연히 내가 이제 어느 술집에 갔는데 난 술 먹으면 이렇게 조절이 안 된다. 술 끊고 싶은데 그랬더니 거기 그 맥주집 주인분이 네. 단주 모임이 있다 그래서 네. 단주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게 되었죠. 그 완전 끊으신 겁니까 지금? 완전히 끊은 건 아니고 오늘만 안 마시고 있는 거죠. 오늘만 안 오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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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마시고. 아 네네. 방송이라서. 한 잔은 많고 1000잔은 부족한 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술은 아예 입에 대지 않고 네. 오로지 오늘 하루만 안 마신다. 안 마시고 아. 내일이 오면 내일 또 오늘 하루만. 아 하루만 안 마신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얘기죠. 사실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어떤 형태가 아니고 꼭 술이 아니더라도요. 네. 뭐 게임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중독이 다 있을 수 다 있잖아요. 중독,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팁을 주신다면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네. 예전에는 뭐 하루만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특별한 뭐 자기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중독을 느낄 때 따뜻한 물 마시면 그 중독적 그 사고가 좀 좀 억제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담배 끊을 때 따뜻한 물로 좀 끊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술 끊을 때도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끊기가 좀 쉬웠다는 거. 미지근한 물인가요? 아주 미지근한 뜨거운 물,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네네. 물보다는 좀 조금 더 따뜻한 물. 자 네네. 담배도 끊었고요. 네, 근데 담배는 뭐 열 받으면 가끔 핍니다. 네. 어제 솔직하죠. 담배, 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뱃살이잖아요. 네. 그 음식도 그 사실 폭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뭐 야식이라든지 예. 어떤 게 제일 힘들다고 보십니까? 끊기가 담배와 술과 야식. 야식이죠. 야식이 제일 힘들다고 보십니까? 야식이 제일 어떻게 공감하는 분. 공감하네요 지금요 많은 예. 분들이. 그러니까 살 빼기가 힘든 게 네. 모임 많고 회식 많고 야식 때문에 못 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작심삼일이란 말을 참 좋아하니까요. 네네. 작심 3일간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죠. 3일하고 하루 마음껏 먹고 3일하고 아. 마음껏 먹고 아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그래서 365일 중에 270일만 하자.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때려 먹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긍정의 마인드가 강하신 것 같은데 이 긍정의 마인드가 원래부터 타고나셨나요? 이제 영동고등학교 주변에 이제 나오셨는데 네. 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단주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감명 깊은 뭔가를 탁 받아가지고 이대로 가겠어 해서 훈련 받으신 건지. 아무래도 훈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죠. 두 분이요. 예, 무지 싸우셨어요. 하루에 한 25번은 싸우셨어요. 네. 계속 싸우는 것만 보고는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갖고 그래서 운동을 또 하게 됐고요. 예, 또 운동을 해서 다치니까 더 술 마시면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다가 단주하면서 술 끊으면서 네네. 술 끊은 게 몇 살 때 술 끊은 겁니까? 34살. 34살 때. 34살 때요. 34살 때 이제 술을 그때까지 막 산 거네. 좀 그냥 살았죠. 예. 네. 근데 술을 안 먹으려면 이제 마음가짐도 필요한데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바꿀까를 연구를 많이 저 나름대로 했어요. 아, 네. 네네네. 근데 그게 몸을 배우면서 운동과학 그 피지컬 트레이닝을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많은 걸 얻었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제 의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유치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그 젖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바뀌면서 몸이 마음도 바뀌면서 뱃살이 빠지면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4살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34살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이 나이가 되시는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권투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10년 정도 방황을 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뭘 먹고 사세요 지금은? 지금 이제 강의 겹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짭짤하신가요? 네, 짭짤. 유명 조금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지시는데. 그 피지컬 트레이닝 같은 건 안 하십니까 그런 것들? 강의를 이렇게 피지컬 트레이닝을 현대 직장인들에게 맞게 그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 체험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최고의 인기를 그냥 조금 인기를 네. 겸손하시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배울 수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좀 현장에서 보통 우리 운동하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연상하시죠? 네. 근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해도 비만 인구는 줄나요, 느나요?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운동법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91년도에 이제 트레이너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뭐 취업이 안 될 때 이제 그때 기공, 단전호흡, 요가, 명상을 제가 수련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좀 깨닫게 되었는데 운동은 이겁니다. 정성입니다, 운동. 뭐 유산소, 무산소도 중요하지만 운동은 좀 정성이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거 치워드릴까요? 네, 이거 잠깐 좀. 네네.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와. 이런 운동과 다르죠? 다르네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네. 첫 번째는 운동이지만 뭐 칼로리는 계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혼이 들어있는 거죠. 네네. 정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오로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성이 좀 빠졌다는 거. 정성을 넣는다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또 되면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운동. 미용 운동, 남자들은 이 골반. 이 남자가 골반 운동을 해요? 남자들이 골반 운동을 해야 돼요. 왜요? 책상에 오래 앉아 왜냐하면 있으니까. 또 많이 앉아 있고 그리고 왜 요즘 현대인들이 이 소변빨이 좀 약해요. 네. 전립선 때문이 강력하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걸 강력하게 하는 또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남자들 좋은 거 하나, 여자들 좋은 거 하나. 네. 좋습니다. 네, 하나씩. 초등학교 남자아이들 소변 멀리 보낼 때 어떤 자세를 취하죠? 일단 허리를 뒤로, 허리를 앞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많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골반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그 남자는 50이 넘으면 전립선 비대, 여자는 요실금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앉았다가 이렇게 가볍게 밀어주는 운동을 하루에 한 50회만 하는 거죠. 나눠서 5번씩 10번, 한 번에 25회씩 2번 수시로 앉았다 이 운동을 한 달만 하면 50회씩. 어디서 하죠? 식당 사무실 버스 기다리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래요? 버스 기다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버스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민망하게 다해서 민망하게. 근데 효과를 보면 근데 여자분들이 민망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몰라. 신고할 것 같아. 아니, 신고. 그냥 아저씨 떴다 이렇게. 지하철에서는 이게 천천히 가면 아무 그렇구나. 않나요? 근데 효과를 알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효과를 알면 한 달만 하면 우리 남자들은 화장실 가면 다 놀래요. 변기가 떨어집니까? 소변이 45도로 올라. 저는 지금 하면 소변이 막 뒤로 넘어가요. 아까도 막 넘어갔어. 지금 이상하게 뱀장사 같아. 뱀장사. 근데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하세요? 사람이 조금 적은 데서 이렇게 하시나요? 많건 적건 그냥 많건 적건 없습니다. 가리지 않고. 이거 뒤로 넘기려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다니잖아 지금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한테 좋은 거 하나. 여성들한테 좋은 운동은 가슴.
내밀어야 되나요? 그 미용의 그 얼굴에 어떤 여러 가지 상징이잖아요. 네. 가슴은. 근데 가슴이 예뻐야 돼요. 크던 작던 균형을 잡아주려면 네.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 어깨 올라가면서 이 가슴 대흉근이 체형이 아주 예뻐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20번씩만 하면 가슴 여기 있던 가슴이 다 올라. 좀 세시다. 좀 세셔 좀. 근데 질문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뱃살이 있으니까 안 올라가는데 뱃살을 먼저 빼야 되나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되나요? 뱃살이 가슴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면 그 짜 뱃살도 빠져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거 하고 이거 하면 그냥 뱃살이 따뜻한 물 마시면 네. 뱃살이 쉽게 옷이 찢어질라 그래요, 뱃살 때문에. 근데 그냥 이거 한 너무 번 많이 빠진다? 하면 이렇게 혹시 넘어서 올라오면 또 내려? 45도. 안 내려가. 그러면 그 25번씩 2번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아니, 저는 이거 했더니 하실 이렇게 것 됐어. 같아. 가슴이 올라왔어요. 배도 같이 그래요? 올라오고. 예. 내려야 되겠네. 내려야 되겠네. 화장실에 오래 있으실 것 같아, 이제 25번 아니 근데 하시느라. 제가 궁금한 게 뱃살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특히 예. 제가 보기엔 우리 남자들 뱃살 빼면 만약에 정력이 좋다. 그런 말이 진짜 그 근거를 대시면 엄청나게 많이 뺄 것 같아요. 특히 중년 남자 엄청 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또 찌게 되죠. 근데 뱃살이 빠지면 예. 정력이 좋아집니까? 그건 저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늘 뱃살이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네. 셌었기 때문에 네네. 몸이 셌었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 기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참고 발언 해드려도 될까요? 이거 참고 발언 해드릴게요. 가정의학과 주거래하는 가정의학과의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뱃살이 많이 나오게 되면 호르몬 분비상에서 그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이런 자극 같은 게 줄어든대요. 우리 구성의 토크쇼 같다 우리 거. 건강 관련해서 그러니까 뱃살이 나온 사람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욕구가- 줄어들게 되는 게 없으세요, 욕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건웅쌤 저는 욕구가 이게- 어때요? 건웅쌤 욕구가 어때요? 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저는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아까. 자,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저자님 당황하셨어. 뱃살 빼면 빼라고 얘기하면서 네. 자극을 주려고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뱃살 부분에서 이제 그런 자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체험입니다. 뱃살 빼기 좋은 거니까 이제 우리 한번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 어떻게?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네, 한번 좀. 네네. 그 뱃살 빼는 방법은 제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활할 때는 제게 60에 57kg, 3kg 빼는 고통은 일반인들 한 15kg 빼는 고통을 선수일 왜냐면 때는요? 분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kg는 빠져요. 근데 마지막 1kg가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500g 빠졌다. 500g 빼는 고통은 분살이 뭐 먹은 게 없으니까 그 뭐 100g은 뭐 거의 뭐 초죽음 상태예요. 그렇게 극한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살이 찌는 체질이 돼 있더라고요. 선수일 때요? 아니면 선수 아닐 때? 그만둘 때. 그만뒀을 때. 90몇 선수 생활 중에서도 한 3kg를 감량하면 그냥 일주일 동안 한 3kg를 감량을 해요. 그러면 3일 딱 지나면 5kg가 쪄 있어요. 오, 선수일 때도요? 예. 57kg 시합을 하고 한 3, 4일 지나면 한 60, 한 2kg, 3kg. 그 다시 2, 3kg를 또 억지로 이제 빼놔요. 그리고 60kg를 또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또 3kg를 빼고 다시 또 경기 끝나고 또 먹으면 그때는 한 60, 한 3kg, 4kg까지 또 올라가요. 그 어렵게 또 3, 4kg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70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선수일 때도요? 선수 생활할 때도. 야, 선수일 때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제 경험으로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살이 찌는 체질이 됐어요. 저는 감량을 할수록. 그래서 체중이 3kg 빼면 5kg 찌고 또 5kg 빼면 8kg 찌고 8kg 빼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89년도에 운동과 협회 이제 회장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 88 올림픽 때 선수들 좀 트레이닝 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 디스크하고 관절염이 다시 재발됐었을 때 갔더니 제가 이제 꼰투를 했다고 하니까 그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해줘야 된대. 균형, 밸런스를 좀 잡지 않으면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스트레칭
교정을 해도 또 재발된대요. 네. 그래서 반대로 체육관에 가서 가볍게 심하지 않게 이제 권투를 이제 좀 했고, 그리고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틈틈이 네. 저녁에 한 5분에서 10분씩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강조하신 게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 네, 그건 네.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빨리 먹다가 회장님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네. 20분 동안 먹었어요. 한 그랬더니 끼를 먹는데. 한 끼 먹는다 20분 시간 재면서 네. 88kg 체중이 한 달 안에 어느 날 한 달 안에 77kg가 돼 있는 거예요. 11kg가 빠졌네요. 네. 밥 아예 체중 아니 다이어트를 아예 안 해서 허리가 무릎 아파서 갔는데 반대로 하고 밥 천천히 먹었더니 어느 날 88kg 체중이 77kg가 돼 있는 거예요. 허리 무릎은 중간에 다 나았고 네. 그때 저한테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배우면 뭔가 좀 내 인생이 바뀌겠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살이 빠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과학적으로요. 네. 왜 우리가 뭐 똑같은 밥을 먹으면 열량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칼로리가 아 천천히 먹나 뭐 빨리 먹나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흥분하셨어? 그런 질문할 때 좀 어려운데 질문이 마음에 안 드신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네. 당근에 비타민 A가 많이 있다고 하죠. 네네. 당근에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 야맹증에 네네. 걸린다고 저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면 당근을 당근 속에 비타민 A는 섬유질 속에 일단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섬유질은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 안 되죠. 안 된다고 알고 배웠죠? 네네. 그래서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근을 10번 씹었을 때 흡수율과 100번 씹었을 때 흡수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오래 씹으면 침이 그 섬유질 쏟아져 속에 보는군요. 섬유질 속에 있는 그 비타민 A 흡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섬유질 작은 스펀지처럼 만들어 주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또 장을 청소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씹는 게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밥 먹는 시간을 20분으로 좀 늘려라. 그러니까 뭐 평소에 만약에 내가 10분 만에 먹었다면 5분 만에 먹었다면 5분이나 10분 정도 더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맛을 좀 음미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건데 이게 책을 읽어봐도 되게 요 내용이 조금 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거 가지고 살이 빠진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권우 쌤은 밥 빨리 먹어요? 전 천천히 먹는 편이에요. 아, 천천히 먹어요? 그리고 20분씩? 국물 같은 경우는 20분보다는 한 17분 정도? 그 다음에 그 국물 같은 건 되도록 적게 먹으려고 건더기만 주로 먹고요. 찌개를 먹을 때는 물을 부어서 소금을 줄이려고 해서 그거만 되도록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돼요. 아, 근데 권우 쌤은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먹기는 계속 먹죠.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먹어요. 끈질기게. 정성. 새벽에 일어나서 또 먹고 주로 밤에 먹고. 먹고 나서 후회하고 또 후회 열받아서 또 더 먹고 또 먹고. 계속 반복. 저도 살이 쪘을 때 그랬었어요. 허전해. 일어나서 막 먹고 일어나자마자 막 초코파이 먹고 그랬었거든. 초코파이 근데 뭐, 먹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먹을 때도 우리가 TV 보면서 먹을 때와 맛에 집중할 때 또 차이가 나요. 우리가 TV 보면서 먹으면 뇌가 먹는 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죠. 네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못 느껴요. 배고파요. 허기가 져요. 네. 근데 맛에 집중해서 먹으면 평소 밥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 정성을 들여서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운동도 정성, 먹는 것도 정성. 그게 중요한 거죠. 저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볍게. 사실 저도 아까 이제 톡스 보셔서 아시지만 결혼한 지 한 10개월 차 신혼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꾸 달라진대요, 신랑이 저보고. 체형이? 점점 살이 찐다고. 근데 요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야 좀 빼. 생생한 사례. 진짜로 그런데 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 결혼하기 전 1년 전보다 거의 한 10kg 찐 것 같아요. 네. 와, 보기는 원래 뚱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뱃살이 좀 많이 찌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까 뭘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보통 사람이 그거를 확신하신 그런 패턴으로 얼마 정도를 하면 이게 좀 개선이 될까요? 이건 하루면
하루면 되나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면 하루면 벌써 제대로 씹으면요? 벨트 구멍 하나가 그냥 줄어들어요.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정체기가 생겨요. 네. 정체기가 생겼다가 생길 또 수 한 있죠. 2, 3주 지나면 또 빠져요. 또 빠지고. 예. 그리고 3일 자라고 하루 왕창 먹고 3일 자라고 하루 왕창 먹어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지게 돼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네. 먹을 때 정성인데 정성. 근데 일단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모르면 살 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 38도? 36.7도. 36.7도. 열받은 사람. 몸의 온도는 36.5도. 네. 자, 뱃속은 몇 도? 40도. 약 40도. 왜? 소화 효소는 와, 그렇게 뜨거워요, 뱃속이? 그렇죠. 뱃속은 40도. 소화 효소는 40도일 때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 뇌 온도는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좋을 때는 34.5도. 내가 차갑구나. 차요. 예. 근데 우리가 수시로 찬물을 많이 먹게 되면 네. 배가. 배가 차가워지면 뱃속에 따뜻한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면 뇌가 좀 붓는다고 할 수 있죠. 열받는 차 거죠? 있는 네네. 상태죠. 네. 머리가 좀 무거워지는 열받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화가 잘 나죠.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욕구 불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먹는 걸로 대부분 푼다는 거죠. 사람은 5가지 욕망이 있는데 돈, 명예, 잠, 네. 성욕, 네. 식욕. 네. 오. 이 중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돈, 명예, 잠, 성욕.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식욕은 내 의지만 있으면 주변에 음식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자꾸 욕구 불만을 푸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 불만을 풀려면 일단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 알라. 네. 어떻게 알아야 돼? 내 뱃속이 차가워졌구나. 아. 뱃속이 차가워지면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화를 잘 못 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얼음으로 살았어요. 네. 얼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얼음물 한 잔. 한 컵. 네, 그리고 아침밥 그냥 간단히 먹고 점심은 주로 차가운 것만 먹었어요. 뭐 냉면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든지 뜨거운 걸 잘 못 먹었어요. 네. 무조건 차고 중간에 팥빙수 엄청나게 좋아했었고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드 먹고 사이다 콜라 마시고 그냥 또 맨밥 먹고 국에 말아 먹고 그런 삶에서 계속 다이어트라고 그러다 성격이 부정적이었고 술로 또 조절을 못해서 네네. 나만 피곤해지니까 주변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꼰투를 반대로 하고 밥을 좀 천천히 먹고 지금 뭐 일반인들과 똑같이 먹는다는 치진 않아요. 네. 그러면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내 부정적인 이 성격, 중독적 사고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밥을 좀 씹으면서 그게 자연히 없어졌다는 거. 살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체험을 좀 제가 그걸 통해서. 근데 혼자만 그렇게 그러니까 스페셜 케이스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할 수 자, 있는 건지. 일단요. 그거 궁금하네요. 이분 있잖아요. 이분 건웅쌤, 아, 궁금해요. 이건웅 MC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분 한번 아, 처방전 저 옷을 벗을까요? 옷을 아니요, 처방전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딱 처방. 예. 하루만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예전에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네네. 찬물을 마시다가 이제는 안 마십니다.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가벼운 그냥 일상 체조. 운동이 지긋지긋해요 이제는. 네네. 그래서 가벼운 체조를 가볍게 적어야 하고.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방송 다시 알아두시죠. 보시면 다시 봐요. 또 봐야 돼요.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시고 기지개 화장실로 갑니다. 네. 갑습니다. 예. 자, 그때 배를 주물러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물러요? 골고루 그냥 정성껏 주물러 주시고 뾰족하게요? 뾰족하게 널쩍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고 내 배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이 뱃속에는 보통 일반인들은 한 3에서 5kg 정도의 변 찌꺼기가 들어있는데 네네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배에는 한 20kg 정도 들어있는 변.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일단 그것만 빼내도 그러면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진담으로 알아들어요. 많이 들으시면 선생님. 가볍게 자극을 주시고 네. 하루 3끼는 규칙적으로 먹는 규칙적으로. 거, 3끼는 그리고 간식이나 야식은 가능한 자제하고 자제. 그리고 양치할 때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균형, 밸런스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물은 밥 먹고 안 마시고. 1시간 정도 소화시키고 나서 1시간 지나서 마시면 그 포만감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아주 몸이 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3시 점심 때는 밥하고 반찬 위주로만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원래 낮에 햇빛이 내리쬐을 때 화초에 물을 주면 어린 화초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도 왜 3시 넘어서 좀 잘 자라듯이 우리도 낮에 물을 좀 이렇게 많이 마시면 몸이 좀 저는 무거워졌어요. 네네. 그래서 저 회원들한테 이렇게 해본 결과 낮에 식사를 하되 물을 좀 가능한 한 좀 자제하시고 네네. 그리고 3시, 5시 사이에 따뜻한 물 한 3컵 정도 마시면 한 번에 완샷 3컵이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네네. 2시간 동안 마시면 저녁 과식을 예방하고 저녁에 술을 마셔도 훨씬 숙취를 덜 느끼는 네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저녁 과식을 예방합니다. 야식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이유가 포만감 때문에 마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네. 네네. 근데 우리가 땀, 호흡, 소변, 대변 다 따뜻한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따뜻한 물을 정말 보충해주는. 오매 시간에 네네. 보충시켜주고 저녁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거죠. 다른 데는 저녁을 굶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비현실적 그건 어려운 거죠. 저녁 적게 먹는 거 알아요, 저도. 근데 어렵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 3, 4일 자라다가 그냥 저녁에 또 먹고, 먹으면 네네. 더 먹게 되니까 네네. 그냥 마음껏 먹어요. 저는 먹고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막. 그 정도로요? 왜냐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뱃속에서 불어나요. 네, 그렇죠. 꽉 차게 먹었는데 여기서 더 불어나니까 위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앰뷸런스에 막 몇 번 실려갈 뻔했었어. 네. 그 젊었을 때요, 아니면 젊었을 때. 네네네. 무식하게 먹을 때. 그래서 마음껏 그냥 드시고. 근데 저녁에 제가 3시에서 5시 사이에 물 한 3컵 정도 마시니까 저녁 과식이 예방되더라고요. 제 저녁이 많이 안 땡겨요. 오후에 세 컵 드시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저녁을 그 욕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부름이 딱 없어지면 바로 수저나 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면 자고 일어나잖아요. 네네. 가뿐하죠. 그러면 이 배가 막 이렇게 홀쭉해져요? 홀쭉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자면 잠이 안 온다고 하지만 실은 4시간만 자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한 4시간만 자면 배가 고파서 깨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아침에 몸 좀 풀고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면서 가끔 뭐 회식 때 좀 많이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이게 반복이 되면 스스로 하게끔 몸이 변해요. 몸이 마음도 변하고 네네. 긍정 에너지가 생겨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막 달라졌다고 하는데 네네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도 나를 알라, 지금도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 제가 느끼는 차별점은 마인드를 좀 건드려 주시고 컨트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도 강의를 하는데 그 원리도 나를 먼저 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저 이거 괜찮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음식 명상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어렵게 느꼈거든요.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자기가 변하는 거죠. 이제 배가 부르면서. 근데 음식을 천천히 먹게 되면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운동을 오래 했기 중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고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꼼투만 했기 때문에 좀 뭐 지혜나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밥을 좀 제대로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알게 모르게 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말들을 제가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씹으면서 이게 날숨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개발서 이렇게 보면은 감사.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 트레이너가 되고 나서 유명 스타들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다 절제를 많이 했다는 거. 절제. 피난 훈련 다 같이 하는데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녹론하느냐 그거는 절제였더라고요. 아, 스포츠 스타들을 봤을 때요? 예. 또 절제. 그래서 이게 절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날 내 몸이 변하고 자꾸 내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 절제라는 결국 이렇게 꼭꼭 씹어 먹고 오래 씹어 먹는 것도 그다 절제를 하기 위한 습관과 패턴 같은 거 느껴져요. 맛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혼자 먹을 때가 전 참 즐거워요. 예전에 같이 먹을 때 뭐 즐거웠는데 같이 먹으면 많이 먹게 되죠. 그렇죠. 맛있고 맛있다고 하지만 혼자 먹을 땐 정말 맛에 정말 집중한다는 거. 그러면 자연히 행복해져. 신은 인간에게 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먹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우린 먹는 즐거움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여럿이 먹을 때는요? 여럿이 먹을 때도 급하게 먹는다. 그러니까 같이 그 즐거움을 느끼고 또 맛은 맛대로 느끼고 그렇게 지금 저는 먹고 있죠. 오,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몸과 마음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제 뭐 우리
자기를 수양하려면 마음을 먼저 수양하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마음을 하기 전에 먼저 몸을 먼저 잘만 갖고 놓으면 마음도 저절로 변한다. 그렇죠. 마음이 먼저입니까? 몸이 먼저입니까? 저는 보시기에는. 뭐 저도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네. 마음 가는 곳에 몸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려면 몸을 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따뜻한 걸 좋아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냉장고 등장으로 비만인 거 많이 늘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뜻한 걸 강조하면 뇌가 편해지면서 마음도 같이 편해진다는 걸. 운동하는 것도 여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그게? 운동도 가볍게 하는 운동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죠. 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나면 좀 무리가 되니까 가볍게 하는 운동이 마음도 또 편하게. 그건 호흡 때문에 그래요. 들숨 있고 날숨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지죠. 네. 가벼운 운동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네네. 그건 들숨과 날숨을 알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오른손 올려보십시오. 네. 자, 운동입니다. 공을 던질 때 들숨인가 날숨인가 비교해봐요. 네. 하나, 둘. 무슨 숨? 날숨. 날숨. 자, 숨을 들이쉬면서 던져봐요. 하나, 둘. 안 된다는 거. 자, 농구 패스. 하나, 둘. 후. 하나, 둘. 후. 자, 배드민턴 강력하게. 하나, 둘. 후. 탁구. 빨리. 후. 다 날숨이에요. 날춤이네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는 예를 들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는데 미친 개를 만났어요. 리액션 딱 근데 미친 개가 사라지면 도망가면 또 날숨. 강도를 만났다. 들숨이 돼요. 어머나. 경찰이 강도를 잡았다. 날숨이 돼요. 자, 들숨 날숨 차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날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중요하죠. 따라, 날숨도 상황에 중요하고 따라. 들숨도 중요한데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 후, 후, 흡, 흡, 네 번.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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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번에는 3번 내쉬고 2번 들이마시겠습니다. 4회. 하나,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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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또 문제 있나? 후, 후, 후.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3번 들이쉬고 2번 내쉬어보십시오. 하나, 둘, 후, 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냐면 무의식에 들숨이 큰 숨이 스트레스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일 땐 자기도 모르게 들숨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몸이 답답해지는 거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나중에 커지는 거죠. 운동. 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운동은 정말 우리 꼭 필요한. 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시니 이거 참 대단하신 박수가 나오시네. 네. 너무 짧은 1분 정도의 시간에 이렇게 핵심적인 걸 해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 보면, 저는 이제 뚱뚱하죠, 보다시피. 그래서 이제 오늘 초빙됐고요. 저희 아들도 당연히 뚱뚱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아들은 얼음을 좋아하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얼음이 피순환을 막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경고를 받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요. 저희 아들은 저보다 한 20kg 더 나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몇 살인데요? 뭐 나이는 밝힐 수 없는, 네. 네, 아니 굉장히 많이 나가죠. 네, 20대. 네.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초등학생 아니고. 네, 근데 할머니도 염려하셔서 지금도 이제 아이가 지방에 있는데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이는 계속 먹죠. 차가운 것도 먹고 저도 그랬고요. 그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뚱뚱한 거, 뱃살 나온 거를 자기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아이들한테 요렇게 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쫓아가지 않잖아요.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요렇게 아이들 지도해라. 네. 오늘 아주 토크가 아주 진정성이 있다. 제 절실하니까. 절실하게. 오늘 가식이 없어. 가식이 없어, 오늘 아주. 절실하게. 온 진정성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같은 자식 나서 키워보라는 말을 많이 말썽 피울 때, 뭐 술 많이 마실 때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는 항상 반발을 했어요. 근데 이건 누구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라 그러면 반발할 수 있는 게 인간 심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 찬물 마시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님이 먼저 따뜻한 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지 않고 한성봉 어머니처럼요.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냥 살짝 권해보고 그래서 그냥 놔주죠. 따뜻한 물 마실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기다려야 된다. 예, 기다려주면 어느 날 따뜻한 물에 뭐 책을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그런 관계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대화로 해주는 게 같이 엄마가 시범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권웅쌤 이분께서 아버지로서 지금보다 살을 빼면 아들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차를 받긴 받을 거예요. 네. 빼셔야겠네. 결국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저랑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못 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요?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면 그래요? 어느 날 전화가 오고 메일이 오고 선생님 따뜻한 물만 마셨는데 살이 빠져요. 네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음식 명상을 했는데 정말 살이 빠졌어요. 네네. 그러면 또 같이 만나서 또 운동도 같이 가볍게 하고 이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뱃살 뺀 사례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하나만 좀 구체적인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 익명으로? 네, 제 여동생 제가 여동생 있어요? 여동생 친구가 여동생 친구. 오케이. 고등학교 때 1m 65에 한 55kg 나갔어요. 네네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다이어트를 한 20년 했대요. 근데 지금 75kg가 나가서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네. 다이어트를 하지 말고 이제 한번 생활 습관을 좀 바꾸자. 너도 이제 스트레스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9단계를 만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기지개 켜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다이어트를 일단 하지 마라. 네가 살이 찌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해라. 미국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살찐 사람들 위해 살찌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키면 살이 찐다는 뭐 역다이어트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그리고 뭐 좋은 말 이제 얘기하고 배 눌러주고 양치하고 밥하고 반찬 위주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물은 한 10시쯤 한 컵 마시고 점심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3시, 5시에 따뜻한 물 3컵 마시고 저녁은 불규칙하니까 네가 마시고 싶은 거 술 마실 때라도 다 마셔라. 요걸 그냥 꾸준히 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결과는? 결과는 지금 아주 슬림해져서 잘 살고 있습니다. 55보다 더 내려가셨어요? 지금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그 처녀 때 고등학교 때 몸매고 지금 뭐 한 60 정도. 60 정도면 75에서 15kg면 네네. 아주 건강한 삶을 네네. 아니 몇 개월 만에 그렇게 15kg가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그냥 어떻게 해요? 10kg. 근데 실은 살은 한 달 안에 거의 10kg 정도 확 빠져요. 한 달 안에. 그리고 나중에는 서서히 적응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달 안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나요. 하여튼 뭐 오늘요 이 방송이 다 이제 생중계 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분, 이 MC 분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10kg 찌셨다는 미숙쌤, 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제 건웅쌤이 앞으로 이제 한 2달 뒤쯤엔 다시 어떻게 한번 사회를 보면 건지를 되겠죠. 한번 보면 양복을 벗어버리고 쪼쪼리 입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쭉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기인데 습관으로 보면 저희 집에서는 그 메뉴가 바뀌어요. 어느 순간은 고기만 먹다가 어느 순간은 고구마만 먹어요. 고구마 비싼 것만 시켜다가 고구마 다이어트, 단호박 다이어트. 요즘은 이제 또 새순 꽃잎 이 다이어트. 그러니까 냉장고의 재료들이 보면 지금은 뭐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 딸과 저희 애기 엄마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애기 엄마는 비교적 몸무게 조절이 자유로운데 그건 뭐냐면 차가운 거는 거의 못 마시고 그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나마 이제 청량 음료는 끊었어요. 그나마 끊고 그다음에 술도 안 마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남는 거고 아침에 시작할 때 물 한 컵으로 저는 시작을 하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시작을 하는 이런 삶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플해요. 그럼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몇 가지만 하고 9단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감사일기 체크리스트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이게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느껴졌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책 한 권 사서 저는 이미 있습니다만 그거 한번 3주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심지어 잠깐 더 말씀해도 되죠? 말하지 마. 실천을 하세요 그냥. 아니 뭐냐면 그 주거래 병원에서 뭐까지 하라고 그랬냐면 네가 뭐 먹는지 한번 다 적어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먹는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어떨 때 보면 과자를 먹은 때도 있고 안 먹은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물을 먹는 거하고 식후에 그다음에 좀 짜게 먹은 거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걸 좋아했던 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식은 옛날에는 뭐 한창 적을 때는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허해서 좀 먹긴 하지만 미안하다 건웅아. 자, 하여튼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가 꿈틀 이렇게 될 정도. 욕구 안 생기시나요? 저요? 네. 해야죠. 슬림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듣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면 찐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게 습관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이 책 말고도 여러 권을 내셨는데 이전에 낸 책에서 뭐 CD로 별책 부록으로 해서 긍정의 기운을 만드는 5분 운동법 이런 거를 좀 그런 게 있어요?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보여주신 것 중에 그게 있나요? 아니면 좀 새롭게 소개를 해주실 내용이 있나요? 5분 그 운동은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가볍게 하는 식으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 손 운동도 있고 목 운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리 운동도 있고 기공도 있는데 그 손 운동. 손 운동. 특히 손 운동은 그 야구 선수들이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손 운동을 많이 합니다. 투수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대부분 선수들이 손이 많이 그러니까 손을 제2의 뇌라고 하죠. 손만 가볍게 만져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오른쪽 왼쪽 좌우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어느 한쪽이 좀 결립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 한쪽이 옆으로 치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릴 때 목이 좀 불편하면 오른손을 쭉 뻗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릴 때 목이 좀 불편하다. 그럼 왼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십시오. 이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뻗은 손은 움직이지 말고 반대 손은 손바닥을 위로 둥글게 붙이시고 옷이 작아서 안 돼. 그렇죠. 엄지손가락을 서로 닿지 않게 서로 빙글빙글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이고 두 번 손가락 돌려보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붙이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잘 돌립니다. 가운데 손가락 돌려보십시오. 목숨 걸고 해야 되겠는데요?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붙이고 네 번째 손가락 돌려보십시오. 안 돼. 안 돼요? 저 되는데? 왜 안 되세요, 저자님? 머리와 상관없습니다. 머리와 상관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잔머리 발달된 사람은 좀 잘 돌려. 새끼손가락 돌려보십시오. 다 돌려지네. 큰일 났다.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오른쪽, 왼쪽. 하나. 바로 풀립니다. 진짜 좀 풀렸다. 진짜 좀 풀렸어. 지금 오른쪽 약간 좀 있어 풀렸네. 그리고 진짜. 또 하나. 여러분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아마 관상 여러분 보면은 여기 코 보면 이게 재물궁이에요. 관상도 하셨어요? 원래 요게 큰 사람이 작은 부자. 이게 큰 사람들이 작은 부자래요. 근데 진짜 큰 부자는 전혀 상관이 또 없어요. 그럼 너무 코가 작다고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빛이 나면 돈이 모여요. 그럴 때 있죠. 돈이 막 나갈 때. 그걸 인상, 재물궁을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이 운동을 하면 누구나 부가 쌓여요. 제가 한 10년 전보다 부가 많이 쌓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거 코 풀어야 여러분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은 알려주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방송도 꺼야겠네.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방송도 꺼야겠네. 이렇게 해서 잘 봐요. 이렇게 하면 근데 눈이 움직여요? 여기 이게 빛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가 모여서 돈이 막 모여요. 근데 그냥 하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비가 모여서 한 달 지나고 보면 통장에 막 돈이 쌓인다. 알게 모르게 그런 운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소리를 내야 돼. 하나,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면은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막 1억, 2억 막 쌓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정말 돈이 쌓여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여기 보고 있어서 못 하는데 여기 난리 났어요. 앞에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소리 안 내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소리 내야 돼. 그냥 억이라고 하면 더 많이 모이나요? 그렇죠. 하면 더 효과가 돼. 이렇게 하면은 손은 어떻게? 손도 같이 움직여주나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수시로 이렇게 신호등에서 막 이렇게 합니다. 밥 먹을 때도 막 하면서 먹고 그래. 한번 저 저자임을 따라다니면서 아침부터 확인해. 몰래 카메라로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전철 안에서 뭐 그 모션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1박 2일에 한번 초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박 2일. 지나다니는 시간대가 동일하세요? 지하철? 일반인들은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은 지하철 매번 타시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다니다 보면 같이 만나는 분 있잖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적응이 돼서 다 친구들도 다 이러니까. 오랜만에 여자 친구들은 다 이거라. 여자 동생들이 만나면 막 달려. 인사가 이겁니다. 잘 있어. 어떡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을 아는 분들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만날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그 예승 선생님 그 제자들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네요. 다 그렇게. 선생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물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전공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 영양학자분 이런 분들은 물을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또 선생님은 또 반대로 물을 그 말 맞습니다. 네네. 하루에 땀, 호흡, 소변, 대변을 한 2,500씩 빠져나가요. 근데 이게 따뜻한 물이잖아요. 따뜻한 물. 보십시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저도 물을 많이 마셔봤습니다. 뭐 85년대 8컵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8컵을 마셨는데 결국 못 뺐어요. 오히려 살만 더 체중만 더 늘고 무기력이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제 음량 감시 조절법, 뭐 밥 따로 물 따로 다른 여러 가지 건강법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커피의 주성분이 뭐예요? 물 빼면 뭐예요? 물 빼면 커피 가루밖에 없다. 그 주가 뭐예요? 물이에요. 막걸리도 물. 그리고 밥에도 국에도 찌개, 커피, 콜라 사이 모든 게 거의 다 물이라는 거죠. 물이죠. 공기 중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물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충분히 마시는데 물의 효과를 보려면 커피, 콜라, 사이다 등을 마시지 않고 식사 때도 밥하고 반찬 위주로 가볍게 먹고 그리고 운동으로 또는 노동으로 땀을 충분히 흘리면서 마시는 8컵, 뭐 2리터가 좋다는 거지. 커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면서 물 2리터를 마셔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셔보시죠. 이거는 제가 답을 못 내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정말 물을 많이 마셔서 살이 빠진다면 살찐 사람 없을걸요? 없죠.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살 빼는데 물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데 마셔보십시오. 제대로 마셔야죠. 제대로. 네네. 방법상으로. 중요하죠. 이게 물을 뭐 운동이가 뭐가 해서 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까? 땀이나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땀 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운동도 필수입니까? 운동도 필수예요.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활동량이 활동량. 활동량이 100년 전에 무슨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뭐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량이 높았던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의 등장으로 활동량이 너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68년도에 에어로빅 조깅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그 원래 운동은 이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동으로만 뭐 유산소 운동으로만 살을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활동량을 좀 높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더 잘 빠지는 거죠. 건강도 더 좋아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제 저자님께서 가벼운 운동 이렇게 하시니까 가벼운 운동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가 가벼운 운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반갑습니다. 이거는 가슴만 못 하는 거잖아요. 가벼운 운동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거 들면서 하는 운동, 무거운 운동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해서 기분이 그냥 좋을 정도.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뭐 만약에 걷기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평지를 예전에 흙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콘크리트 위를 걸으니까 발목을 좀 더 돌려주고 좀 걸으면 더 좋겠죠. 중간중간. 수영을 할 때도 가볍게 좀 몸을 좀 더 몸을 한 2, 3분 정도 풀어주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이 좀 지루하다 느끼면 10분 줄이죠. 그 대신 중면을 정리 운동을 좀 더 해주면 되고 꼭 억지로 막 10분, 20분이 아니라 그냥 5분씩이라도 하루 2-3번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게 더 활동량을 높이는 그리고 운동이란 게 그게 뭔가 이렇게 가벼운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적정량이라는 걸. 원래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그냥 운동을 안 해도 땀 나는 사람 뭐예요?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났거든요. 체질에 내 친구는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내가 그냥 땀은 관계없이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여서 땀이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면 뭐 그냥 또 다음에 또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내가 오른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좀 왼쪽을 써주면 되고 오른쪽으로 돌았으면 또 왼쪽으로 돌아주고 이 균형 맞춰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몸이 변해요. 긍정적으로. 그럼 이제 땀이 날 때 이제 제대로 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가장 궁금해진 게 아까 뭐 생활에서 보니까 많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생활에서. 근데 저 궁금해진 게 갑자기 아침에 샤워할 때 샤워하시죠? 예, 아침에. 샤워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재연 좀 해주세요. 그냥 하실 것 같지 않아. 뭔가 샤워할 때 뭔가 이상한 포즈를 할 것 같아. 아침에는 냉수 마찰하고요. 저녁엔 따뜻한 물 샤워를 합니다. 아침에 냉수 마찰은 몸에 활력을 주고 저녁에 따뜻한 물 샤워는 숙면을 유도합니다. 아침에 냉수 마찰을 하고 물기를 손으로 이렇게 털어내고 문질러줘요. 타올로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손으로 물기를 거의 한 1분 정도 문질러주죠. 그럼 피부가 좋아져. 저는 피부가 참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두드려주고 또 저녁에 또 따뜻한 물로 샤워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또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이게 몸을 두들겨주면 몸이 좀 강해져요. 제가 권투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하도 배를 두들겨가지고 이게 두들기면 골병 든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두드렸는데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어요. 제 배를 한번 빵 쳐봐요. 죽을 정도로. 더 세게 쳐봐요. 어떡해? 이걸로 돼요? 아니. 이걸로. 쳐봐. 내가 보호들을 해서 괜찮아. 쳐봐. 저는 지금 배가 어제 까졌어. 흥분하셨어. 단추에 까졌어요. 늘 몸을 두드려서. 오, 대단하시네요. 네, 몸이 두드려가지고 뭐 지금 몸이 강철처럼. 그러면 저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 마누라한테 맨날 맞는 것도 그것도 일찍 강해지는 데 도움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주. 저도 자주 맞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슬림하신 거예요? 네, 다 보통 저 표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 하는데 가서 보면서 다이어트 식품이 반드시 있어요. 다이어트나 이런데요. 그러면 저런 것들을 하나 개발하면 전 세계 시장으로 대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뼈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시간에 당신의 뭐 그 뱃살을 잡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해서 뭐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분들 직접 하시면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5천만 명에게 행복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프랜차이즈나 혹은 트레이닝 프로그램 요걸 좀 만드셔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마지막 꿈입니다. 제가 이제 센터를 내서 트레이너를 양성을 하고 우리 한국적인 트레이닝으로 해서 그렇죠.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돈이 좀 나오면 그리고 저 책의 수익금 300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제 꿈 마지막은 그걸 널리 알리는 거고 그 내가 또 계속 술을 안 먹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좀 감사와 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많이 좀 노하우가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또 우리 나라까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따뜻한 물과 그 다이어트 9단계가 저를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네요. 뱃살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감동. 다음 이제 질문 좀 받죠. 이제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궁금한 것들 편하게 이제 슬림한 분이 마이크 좀. 옷까지 벗으셨어. 너무 놀라서. 좋은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자님. 이희성 저자님. 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그 강연 내용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몇 가지 중에 다이어트가 아닌 습관을 바꿈으로써 살을 뺀다라는 부분과 내가 음양 감시법과 밥 따로 물 따로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20살 때부터 채식을 해서 이런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밥 따로 물 따로를 하는 그 파는 매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물을 조절하고 물 시간을 정해서 물을 먹으면 이 습관만 바꿔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10kg가 빠진다 했는데 제가 채식을 시작했을 때 68kg였는데 그 62. 네, 밥 따로 물 따로를 하면서 채식할 때도 안 빠졌던 그 몸무게가 빠져서 60kg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혹시 그 이 책의 노하우가 사실 운동보다는 이런 밥 따로 물 따로의 그런 포인트가 더 맞춘 건지. 네, 밥 따로 물 따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 연수회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이상문 선생님하고도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또 적극 추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밥 따로 물 따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저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운동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떤 부상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이렇게 무릎 이 디스크가 생겼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낫다고 한 것도 이 밥 따로 물 따로 같은 식이요법을 통해 가지고 낫게 된 건지 네,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82년도 2월달에 이제 프로 데뷔를 해서 아까 뭐 11월달에 태국의 산삭대 무방수인선을 KO로 이긴 9개월 만에 10라운드 메인 게임 잡힌 선수는 우리나라에 아직 한 명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82년도에 근데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피나는 절제를 같이 했으면 정말 훌륭한 챔피언이 됐었는데 피나는 훈련만 하니까 2년은 가더라고요, 체력이. 그때는 주로 얼음물을 살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얼음물 2컵 마시고 달리고 그리고 찬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항상 팥빙수 먹고 밥은 조금 먹고 그리고 저녁에 그냥 얼음이 들어있는 그 물을 그냥 그리고 너무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막 얼음을 계속 빨아 먹었어요. 2시간 동안. 너무 먹고 싶은 걸 그 체중 감량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체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큰 충격이 아닌데 다쳤단 말, 아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못 걷겠더라고요. 다친 게 아닌데 그건 습관에서 온 거죠. 그 무리한 훈련과 그 무절제 약간 차가운 음식, 차가운 물이 저를 몸을 망치게 했죠. 그리고 나서 회복은 그냥 반대로의 움직임, 그리고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그리고 음식은 그때 천천히 먹었어요. 20분 동안, 한 달 동안 20분. 지금은 그렇게 안 먹어요. 지금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먹는데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식사를 좀 천천히 하다 보면 식사를 천천히 하려면 국물을 먹을 수가 잘 못 먹게 돼요. 밥을 오래 씹어 먹고 시계 보면서 20분 동안 먹어봐요. 국물은 떠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내가 2004년도에 밥 따로 물 따로 교육을 받았죠. 2004년도. 네, 그 이후로 전 더 찌지도 않고 오히려 그때 한 7kg 정도 나갔는데 그 밥 따로 물 따로 건강법을 하고 나서는 72kg가 지금 돼서 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몸의 이 체온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이요법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 젊은 친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몸에 이렇게 탐구심이 강한 거예요. 탐구심. 네, 저 호기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이 환절기마다 오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재채기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콧물이 어디선가 막 2리터씩 뿜어내는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에 이게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는데도 뭐 이렇게 체온을 잘 조절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저자님의 이런 뭐라고 하냐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비염 같은 게 본래 목적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뭐 밥 따로 물 따로도 하고 이제 저자님께 배워가지고 비염도 고치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지. 비염 증세가 고치는 것보다 없어져요. 자연히 건강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런 증세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고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면역력 건강해지면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그때 한 4학년 5학년인데 밤마다 오줌을 싼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먹냐니까 키가 좀 작아서 밥 먹을 때 항상 우유를 먹였대요. 근데 우유만 끊고 그 우유를 정 먹으려면은 좀 따뜻하게 데펴서 한번 마셔라. 그러면서 우유를 한 달만 끊어보라 그랬어요. 그냥 밥하고 반찬만 이렇게 먹게 하고 그리고 운동은 이제 자꾸 몸을 좀 많이 가벼운 체조 좀 시켜줬더니 그 3, 4학년 그 짜리가 한 달 한 1, 2주 지나서는 오줌을 안 싸는 일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이 건강법이라는 거죠, 이런 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만병통치인 것 같은 그건 아니신 거죠? 아니죠. 네, 그거는 네. 아니죠. 사람마다 건강해지면 네. 이 마인드가 또 바뀌면 또 다른 잘 좋아지게 긍정적인 되겠죠. 효과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 신속히 낫는 거죠. 그냥 병원을 다니면서 같이 병행할 때 효과적이라는 네, 거죠. 네. 유산소, 무산소 운동도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병행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전 사업가인데 이게 그 몸이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구나. 뭐냐면 아까 피난 훈련만 했고 피난 절제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피난 절제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절제라는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할 때도 단기간의 성공이나 이득을 위해서 막 하고 뭔가 어떤 장기적인 내 습관 같은 걸 게을리하다 보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어떤 그런 이제 반대의 움직임, 그다음에 천천히 씹어먹는 것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여유를 갖고서 뭔가 이렇게 발상의 다양한 관점을 보는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의 지혜하고 지금 뭐 지혜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객님 말씀처럼 저자님하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습관, 절제 그리고 밸런스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어떤 다이어트 비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저희도 강의를 할 때 본질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바꾸는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마시는 물, 늘 하는 행동,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식사 때 국물만 좀 줄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만 찾으면 정말 쉽게 바뀌어요. 자, 또 질문? 질문이요? 네. 맞죠. 괜히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 중에서. 기사분이 계셔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인생에서 사실은 저는 지금 저도 똑같이 이제 저자님과 공감을 했던 부분이 저도 이전에 이제 한 3년 정도는 저도 제가 인생에서 이제 한 방황을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슬럼프를 극복을 하실 때 주변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받으셔서 이제 좀 극복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또 일어나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막 신이랑 올라가고 막 꼰투로 이렇게 인기를 받을 때는 주변에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치고 나서 막 이렇게 내리막길로 갈 때는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술을 끊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안 도와주고 한 1, 2년 지났을 때 지켜보는군요. 예, 1, 2년 지나니까 약간의 그 분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명상을 할 때인데 네가 먼저 인사를 해라. 원래 내가 어깨에 힘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먼저 내가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죠. 베풀어라 먼저. 정말 근데 저는 베풀면 좀 이제 약한 사람들이 베푸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베푸니까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10번 베풀면 한 8번은 안 와요. 그래서 되게 베풀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그 10명 베풀면 한두 명이 나를 정말 크게 도와줄 거다. 그래서 늘 이제는 베풀죠. 베풀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지금 70%는 제가 그렇게 하고 아직 30%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약간의 그 조울증이 좀 있어서 약간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조울증이란 게 어떤 겁니까? 좋으면 너무 좋고 안 좋으면 막 다운되는 거죠.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중간입니다. 딱 중간. 예쁜 여자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중간을 유지합니다. 여자만 있으면 중간을 유지합니다. 여자가 없으면 제가 막 남자끼리 있으면 막 이렇게. 아, 그러시구나. 저 때문이군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도움을 그래도 지금 말씀은 이제 내가 준비가 돼야 내가 어느 정도 가다듬어주고 이런 시그널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은 찾아온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남들에게 뭔가를 먼저 주게 되면 보상을 받을 거다. 요런 말씀이고 또 비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면은 제가 모범을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티를 내는 겁니다, 일부러. 정리가 안 됐으면 내가 지나다 담배꽁초도 주세요. 왜? 난 보라고. 네. 그리고 또 정리 안 돼서 딱 해요. 분명히 남이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뭐 동창 모임에 나가더라도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 좀 시키면 좀 내가 이제 그냥 제일 똘마니처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 명상 선생님이 또 저한테 지도를 하셨고 똘마니처럼 행동했더니 내가 나중에 대접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사람들이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정말 선하다는 걸 알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근데 그 중간에는 막 울고 이렇게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그거 겪고 나니까 그만큼 시련이 있는 만큼 행복, 만족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그냥 스트레스와 그냥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라는 거, 뱃속만 따뜻하게 하면 좀 견딜 수 있다는 거. 네. 또 씹으면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더 스트레스가 더 강력해진다는 거. 근데 사람은 제가 안 씹어요. 딱 씹는 게 주로 이제 음식이나 뭐 오징어 이런 건 진짜 많이 씹어요. 씹는 건 좋아해요. 네. 그 전화님 힘드셨을 때 아까 뭐 명상센터 같은 명상을 다 하셨죠? 제가 91년도에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 자격증을 제가 이제 우수한 성적 수석으로 제가 취득을 해서 진짜요?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네. 믿으시고. 믿으시고. 그런데 실은 3명밖에 없었어요. 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큰 꿈을 가졌죠. 프로 야구팀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에 이제 트레이너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아는 선배가 이제 천호동에 이제 합기도장을 하셨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이런 명상 단전호흡을 시키더라고요. 명상을 딱 하는데 배운 기술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기술 섞이지 말고 일단 봉사라도 해보자. 네. 명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봉사 한 2년 하니까 제가 많이 알려줬어요. 피지컬 트레이닝을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학교 운동부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영동고등학교 핸드볼팀, 동북고등학교 축구팀, 신여상 배구팀 선수 무료로 가서 해주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소개해주고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감독님이 소개해줘서 2년 있다가 올림픽 선수 바른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하게 돼요. 그리고 또 IMF 때 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IMF 때 너무 과도하게 어려웠잖아 그때. 네네네. 그때 뭐더라 손님이 없었죠.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일찍 나가는 명퇴. 게 뭐죠? 명퇴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회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기계가 여러 개 나왔는데 그때 명상을 또 가볍게 하는데 회원이 안 오면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지 뭐. 그래서 연세대학교 찾아가서 연세대 야구팀 트레이너가 됐어. 그리고 영화배우 축구단 또 트레이너가 됐어요. 그때가 99년도에 그때 이제 영화배우 축구단에서 이제 제가 운동을 재밌게 가르치니까 강의를 한번 해보래요. 그날 뭐 나는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것도 없어 난 안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 강의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좋다 하면 또 했더니 굉장히 신선했대요. 그래서 그걸 재발해서 강의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베테랑 강사시네요. 그리고 2006년도 교육기술부 산하 강사협회 또 42호 명강사 위촉을 또 40 몇 호요? 42호. 42명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지금까지 뭐 이렇게 계속 네네. 가장 권위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그리고 2009년도 9월 1일 제가 KBS에서 강의를 했는데 PD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부산 아침마당. 2009년 9월 1일 부산 아침마당 컨디션 트레이닝 강의를 했는데 그 2009년도 1년 동안 시청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네네. 그래서 서울 아침마당 그 이금희 씨 거기에 2010년 1월 28일 날 1시간 컨디션이 좋아지면 인생이 바뀐다. 1시간 또 거기서 강의를 했죠. 이금희 씨도 좀 어떻게 해드리시지? 이거 편집되나요, 편집? 진짜 안쓰러우셔.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네네. 진짜. 이건 열심히 사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또. 네. 대단하십니다.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나 철학 같은 게 다양하게 있으실 터인데 그 지금까지 근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아니, 표정이 변하셔서. 네네. 인생에 그러니까 뱃살 무거운 사람이 무거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컴플렉스로 책을 많이 봅니다. 물론 한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뭐 두 페이지 넘어가면 앞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인문학, 뭐 이런 철학, 고전 책을 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오늘 하루 현재 살자. 그러니까 동물은 자연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 인간은 되게 병으로 죽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그건 보면은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는데 야생 동물은 대부분 자연사하는 게 이제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을 먹을 때 되게 이제 고기만 뜯어 먹는다는 거. 물을 같이 안 먹고 초식 동물은 풀 먹을 때 풀만 뜯어 먹지 물을 같이 안 먹더라고요. 인간은 밥하고 국, 빵하고 우유, 햄버거, 콜라를 같이 먹어요. 밥을 오랫동안 씹어서 병속에 넣어두면 이게 발효가 돼 술이 되는데 밥에 물이나 국물을 말아서 오랫동안 씹어 병속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대부분 쓰죠. 좀 썩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좀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야생동물은 내일이 없어요. 걔네들은 어제도 없고 난 사자가 내일을 걱정하는 사자는 내가 못 봤어요. 걔들이 뭐 어제를 후회합니까? 걔네들은 그냥 현재만 산다는 거. 네네. 진짜 야 명언이다. 명언이다 명언. 그래서 현재 살자. 현재 충실하는. 이거는 제가 우리 동창, 우리 천호중학교 동창 중에 하이사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름 말씀하시면 하이사인데 별명이 하이사인데 그 친구한테 이게 살아가는 걸 좀 많이 배웠죠. 그래서 현재 살자. 네네. 동물처럼 현재 살자. 네네. 동물처럼 먹자. 네네. 그 대신 인간답게 또 살자. 네네. 그 사고로. 복잡하게 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대로 그 술 끊는 것도요. 그러니까 단주 모임 예를 들면 우면산 그쪽에 단주 모임도 있고 근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조금 좋아졌다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씀이죠. 그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다음번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힘들어지면 한 6개월이나 1년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힘든 일이 오면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오랫동안 하신단 말씀이죠. 아까 중독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습니다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와 의지를 가지고 하루만 견딘다는 거니까 이 끊어서 사는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너무 먼 거 미래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고요.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비참해서 못 사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살아가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스트레스는 다 오지만 그걸 껴안으면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뱃살도 그래서 저도 안아주면서 러브러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면 그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주변에서 신경을 써서 문제인데 근데 하여튼 말씀대로 그 따뜻한 물 그리고 제가 실천했던 거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좋은 방법들을 좀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책을 어디서 살 수 있죠? 광고하시고 광고. 갑자기 어디서 살 수 있죠? 뭐 어떻게 그건 주변인이세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서점이나 뭐 인터넷에 그렇죠. 주문하시면. 근데 저자님이 겸손하게 뭐 가방끈 짧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저자님 말씀 들어보면 내공이 굉장히 있으세요. 엄청난 분이죠.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한 거는 개그맨의 피가 좀 있으신 거예요. 맞아. 반전이 완전히 맞아. 있으세요. 아까 이거 이렇게 하실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진중하셔가지고 아유 오늘 어제 해야 되나 이랬는데 맞아. 진짜 그런데. 삼남매인데 알고 또 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좀 굉장히 웃기세요. 삼남매인데 제가 83년도에 허리 무릎 아플 때 MBC에서 탤런트 모집을 한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아니면 가족이? 지원해서 떨어지셨구나. 아쉽게 그 대사를 못 내서 떨어졌는데 개그맨으로 왜 탤런트를? 그러니까 개그맨을 했었어야 되는데. 개그는 대학교였어요. 그때는 이제 탤런트는 고등학교 이상이어가지고 지원해서 떨어졌고 근데 제 동생이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이제 MBC 공채로 합격이 됐고요. 9번 떨어지고 10번째 합격이 돼서 인간시대까지 나왔어. 그 동생이. 탤런트요? 아니면 개그맨이요? 개그맨. 개그맨. 이희찬이라고 MBC 이 누구요? 이희찬이라고 하고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막내 여동생은 그 MBC 공채 옛날에 최양락의 알까기 거기에 그 뒤에 게시로 네. 나온 여동생이었어. 미모가 좀 있으시죠? 예. 개구먼이에요? 여동생도 개구먼이에요, 그러면요?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컨디션 트레이닝 강의를 하고 와, 야.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네요. 남동생은 지금 광고 사업. 진짜 저 박민수 씨 말하니까 예전에 고혜성 씨가 나왔었거든요. 개그맨 고혜성. 그 네, 고혜성 예. 나왔었는데 트레이닝. 네. 비슷해. 어떤 그런 그 필이 좀 그러니까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고혜성 씨 닮았다. 아니 그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 닮았다면 되게 되게 기분 싫어하세요. 좋아요. 아니 그런 특히 태진아 씨 닮았다 그러면 정말 진짜. 아니 뭐 네네. 근데 그거였구나. 또 이성재 씨도 닮았다는 거 뭐. 괜찮지 근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성재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보면 네. 근데 가까이 오면 태진아네. 태진아네. 이것도 개그.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 성공한 게 이 내용 때문이 아니야. 이 선생님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네네네. 저는 유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이 하는데 와서. 요즘에는 콘텐츠가 필요 없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재미뿐만이 아니라 본질도 있으세요. 네, 이제 네.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인물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평소에 아유. 볼 수 없는 현상이. 온라인에서 질문이 있거든요. 권성진 씨가요.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강인한 정신 속에서 육체와 연결된다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의 철학과 종교적인 부분도 느껴지는데 혹시 불교나 유교적 성향에서 출발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 인정합니다. 네. 지금 저는 교회 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불교 강좌도 자주 듣고요. 네. 그리고 뭐 이슬람 뭐 이런 힌두교 이런 책 뭐 강의원 있으면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 남의 걸 배척한다는 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의 거 다 인정해주면서 네. 나는 나 나름대로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의지로 살았지만 지금은 의지로 안 살아요. 저는 최선만 다하고 결과는 쉽게 맡기는 거죠. 멋지다. 이 말도 멋지다. 이거 본인이 만든 말이에요? 본인이 만든 말이에요? 이호로? 저는 아니 원래 내가 책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암기가 안 돼가지고 이 펀치 들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좋네요. 의지로 안 산다. 내 의지로 안 살아요. 의지로 안 살고 예전에 의지로 신이랑도 먹고 의지로 안 살고 뭐로 산다고 지금요? 그냥 아까 맡긴다. 맡긴다고 신께 그러니까 그냥 우주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현재 다하고 하루에 최선을 결과에 다한다. 집착을 안 한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책 제목이 나오네요. 의지로 안 산다. 의지로 살지 말고. 아니야. 의지로 살지 말고. 아니야. 다음번 책도 한 글자가 돼야 돼. 빼니까 뭔가 한 글자.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네. 다음번에 그냥 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수 치셨어요. 그냥 고. 고 하면 돼요. 고. 그냥 고. 이대로 가는 거야. 이대로 가는 거야. 쭉. 고인가요? 네. 왜냐면 빼고 빼고네. 야, 빼. 괜찮다. 고. 그다음에 괜찮은데요? 저기 마지막 그다음에 서. 그다음에 서. 왜냐면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걸 가지려고 살 필요는 없어요. 서.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주는 거잖아. 줘.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줘. 빼고 서서 줘. 네네. 조도 좋다. 조잖아요. 근데 어째 그 뭐 제목들이 좀 약간 19금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삶에서 보면 제 강의는 거의 19금이에요. 19금. 뒤에 강사를 안 키우시겠어요? 저 좀 글로 가면 안 될까요? 같이요. 그래, 영광을 좀 주세요. 사람들이 저 굉장히 얌전한 줄 아는데 네네. 아니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하고 싶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번호. 계약서 그럼 쓰도록. 여기서 빛이 나요. 빛이 나요. 강사님, 여기서 빛이 납니다. 진짜 사람같이 아시네요. 진짜 공감이 아니고 제 관상이 되게 좋대요. 네네. 대기만성이라서 이제부터래. 저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완전. 아까 웃는 거 보셨죠? 그렇죠. 우울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 벗어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충분하네. 네, 이제부터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자리 바꿔 앉을까요?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나름 주워 드셨네요. 네? 빼고 줘. 아니 빼고 서. 그다음에 이제 멈출 때가 대개 보면 저 있잖아요. 종교적인 거 보면 내려놓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서 돌이켜 보면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기니까 그걸 다 줄여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인용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철학과 종교의 세계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바탕이 되는 건 뭐냐면 체험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남의 얘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체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식사를 20분 하는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거 경고 이거 빼는 거 열받아. 열받아. 빼는 거 아니야. 열이 올라. 머리. 아니 근데 왜냐면 먹으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혜. 꺼도 있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지함을 좀 빼세요. 진지함을. 아니, 됐어요. 선생님 이 얘기하실 때 저자님 들숨 3번 주셨어요. 계속. 이번 책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나 눈물이 다 나네 진짜. 근데 그 정철 냉정하잖아 지금. 네네. 맞죠? 아까 들숨 3번 하셨죠? 근데 왜냐면 정철 선생이 카피라이터 정철 선생이 그 한 글자라는 책을 냈잖아요. 한 글자. 근데 이것도 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의 동사 중에서 우리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 나 진짜 눈물 나요. 선생님 이제 그만. 그냥 쉬고 있어. 배야. 뚝. 한 글자 뚝. 아이고. 네. 오늘 제가 MC를 그래도 잘 섭외를 한 것 같아요. 생생한 사례.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네.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멋지게 한번 편집해 드릴게요. 필요합니다. 오. 자, 북포럼이 여러분들 공지하겠는데요. 이제 그동안 북포럼이 지금 이제 8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보다 실험 정신이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게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게 진화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 너무 이렇게 토크 위주로만 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냐면요. 오늘 같은 토크도 하지만 다음 주도 저자님입니다. 정신 저자에 가서 거의 뭐 인터넷 역사 하는데 이때는 약간 전문성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저자가 좀 강연을 40분 정도 하게 하고요.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 Q&A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오늘 되게 이제 즐겁게 했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저자와 토론을 하는 형태로 단순하게 딱딱한 Q&A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한번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저자님이 없이 이렇게 여기서 영화도 보고 또 우리가 이러면 뭐 이렇게 서로 아는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사러 자기가 본 책 같은 거 공유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걸 가지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외서 같은 경우는 저자를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 서적도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저희가 우리끼리 이제 어떤 그 책 읽은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읽은 사람들끼리 패널 토크를 하고 그다음에 같이 뭔가 그걸 나누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여기 김묘정 씨가 속 기사님이 선생님 여기 저분께서 지금 우리 이걸 타이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농인들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이 다 온라인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청각장애인 우리 토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실시간으로 써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분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자원봉사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속기사님들이 많이 해주세요. 매주.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물론 이것이 농인들한테도 좋지만 외국인들도요. 우리가 이 친 거를요. 오늘 방송이랑 영상이랑 유튜브로 만들면요. 이게 싱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번역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글 자막만 있으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자동 번역이 돼요. 자동 번역이 돼서 저는 이제 한 달에 어떤 실험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요. 이런 속기사님 계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외서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토크를 하고요. 우리 토크가 또 장난이 아니죠. 우리 토크가 또 원래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그거하고 여러분 같이 산 그것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저자한테 보여주는 거야. 외국인 저자한테. 외국인 저자한테. 외국인 저자한테. 왜? 외국인 저자 이메일 있어요. 요새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면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뭔가 써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국에 있는 저자가 연결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외국 저자하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꼭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정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텔레컨퍼런스 같은 게 있으니까 됐어요. 꺼. 하여튼 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까먹었다. 까먹었잖아. 수고하셨는데. 이거 슬라이드 보면 되지. 슬라이드 다음 장. 어쨌든 간에 제가 공지할게요. 부풀 그룹에다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셨더라도 그동안 이제 여기 오시고 그 부풀은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소통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얼굴만 알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뭐 하는데 그룹에서 우리가 뭔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느낌이 있다면 그런 거 글로 길게 짧게라도 우리 써주면 서로 간에 그럼 그게 서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꼭 이 커뮤니티라는 게 오프라인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같이 하게 되면 되게 좋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아까 권성진 대표님께서 니트커피 대표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더치커피를 협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저 커피 이거는 이제 커피만 딸고 물을 10배를 따는 겁니다. 원형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 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네르땅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케이크 이따 같이 하는 시간 갖겠고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시는 두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여기 이건웅 쌤이 부풀면 CEO 톡 매주 월요일에 여기서 하는데 MC를 많이 봤는데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저한테 엄청 깨졌어요. 중간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했는데 오늘은 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 너무나 진정성이 있었고 막판 가서 약간 오버했지만 그래서 절제. 자, 오늘 이건웅 쌤 박수. 오늘 절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 네,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하죠. 네.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거. 오늘 하루 베풀면 나한테 그만큼 행운, 복이 쌓인다는 거. 그리고 큰 꿈을 갖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좀 그리고 우리 주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한다면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나 좀 생각됩니다. 네. 오.